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70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실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저번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저희가 올렸던 UFC 329 프리뷰 그 에피소드가 69화였는데 저 68화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썸네일은 이제 69화라고 좀 덧대서 좀 티 안 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은 좀 티가 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일단 죄송하고 제가 이걸 왜 헷갈렸냐면 군님이 68화를 혼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시트를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노트 테이킹 하는데 네, 제가 거의 68화가 지워져 없으니까 네. 67화가 끝이니까 68화라 생각하고 그냥 68화라고 제목을 써 놔서 이제 네. 그런 이제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는 근데 아예 몰랐어요. 음.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 약간 거들먹되자면 저희가 이제 70번째나 하다 보니까 음,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연인들이 100 일까지는 꼬박꼬박 세도 약간 장기 연애 커플들이 자기 이제 날짜 안 세듯이 네. 저희도 에피소드 수는 잘 안 세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관심이라기보다는. 정도부터 이제 그 유튜브 그리고 다른 곳들 구독자 수가 이제 구독자 수를 네. 저희 에피 수가 넘겨버리는 순간부터 좀 그 순간부터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 몇 주년 어 혹은 약간 특수한 그 넘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항상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41 번이면 노비치키 얘기로 시작한다든가. 아 맞아.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잘 안 하게 되고 이게 저희가 준비하는 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잘 그 모르겠 저번 에피소드에서 좀 다른 인트로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넘어간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아 약간 저희는 일부러 약간 PG-15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고 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저번 주인가 이번 주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농구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약간 되게 약간 쇼츠형 틱톡형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인터뷰만 듣고 선수 이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만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네. 그러니까 이 얼만큼 아냐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 컨텐츠는 있어요. 그 실루엣 보고 파이팅 스타일 보고 맞추기. 아주 옛날부터 있던 컨텐츠인데 예예. 그거는 사실 어 좀 할 말이 많은 게 그 컨텐츠를 보았는데 그 실루엣이 특수한 그 실루엣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하빕, 맥 아데사냐. 맥구, 아데사냐, 뭐 크루즈 이런 식의 사실 파이터들은 솔직히 보이니까 좀 특색이 맞추기 띄니까. 특색이 있어서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두호 음. 뭐 이러면 못 맞출걸요? 그치. 최두호 선수 그치. 이러면 못 맞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지? 갑자기 그 선수 이름 까먹었는데 다리우시 말해도 못 맞출 거예요. 네. 나름 네임드여도. 맞아요. 나름 네임드라도 못 맞추고 특색 있는 선수 한 명 더 생각하면은 아마 라이언 홀 음.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아예 랭킹권 선수들 잘 아시는 약간 헤비 팬이라고 해도 그 랭킹권 선수들 이렇게 나열하면은 사실 파이팅 실루엣으로 맞추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뷰도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목소리는 알아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아이코닉한 인터뷰 모먼트 아니고 그냥 음. 인터뷰만 목소리로만 알아들으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특색 있는 선수 생각하면 사실 유럽권 선수들이 많았고 음. 근데 사실 브라질 선수들도 많고 러시아 선수도 많기 때문에 어 통역사 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제알도 목소리 바로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로. 모를 것 같고 저는 NC의 목소리도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음. NC의 목소리도 그때 비스핑이랑 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NC 그 약간 투신 음. 그 스파이더 약간 이런 포스랑 별개로 엄청 얇은 목소리가 나와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목소리? 저 NC의 목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엄청 얇아요. 영어로 인터뷰 하는 장면들 많거든요. 잘해요, 영어? 잘한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 살았으니까 음. 미국으로 옮겼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 목소리가 엄청 얇은 목소리예요. 음. 깜짝 놀랍니다. 들어본 것 같다. 얇다고 하니까 들어본 것 같아. 예. 왜냐면 두껍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알 수 있는 알 만한 선수 뽑으면 뭐 사실 DC는 알 것 같아요. 음. 다닐 거면은. 오히려 군님은 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예. 저희가 한국말 들으면 대충 누군지 더 빠르게 캐치하듯이 네. 미국 사람들이면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억양이나 어투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그 언어 능력이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예. 예. 근데 막상 테스트하면은 처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왜냐면 이거 해 놓고 또 이제 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 제가 출장을 안 나가서. 그래서 뭐 어차피 좀 집에 있는 김에 이걸로 쇼츠라도 만들어 볼까 한번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 봤었죠. 한번 하시고 싶으면은 전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고 같이 회의를 합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옮겼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군님 어머님이 이제 쓰시는 이제 작업실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쵸? 네. 그냥 작업실이라고 퉁 쳐서 작업실 사무실이라 할게요. 네네네. 예. 그냥 그런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번에 작업실을 구하셨어요. 뭐 직업을 둘 다 제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희 네. 아버지도 작업실을 구해서 저희가 좀 더 여기가 괜찮은 환경이라서 좀 네. 더 넓고 이래서 그냥 '아 여기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군님은 이제 거기를 같이 쓰시니까 네. 여기는 저희 아버지 혼자 쓰시는 곳이라서 좀 더 그런 약간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게 좀 덜해서 일로 옮겼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녹음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 군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돌아가면서 녹음을 했잖아요, 여러 곳에서. 네. 이게 확실히 공간에 따라서 이 소리의 퀄리티라고 하긴 그렇고 소리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근데 그거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오디오 퀄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 녹음 퀄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방에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죠. 확실히 방이 작아서 그런지 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예 거기는 확실히 울렸어요. 제 예. 기억에도 확실히 울렸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오붓하게 앉아서 했었죠. 네. 예 붙어 가지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그냥 예. 여기는 제가 유일한 걱정거리는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 놨는데 예. 이게 공업용 에어컨이라서 그 소리가 들어갈까 약간 그런 걱정 정도? 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그냥 '잘 쓰고 있다.' 예. 정도라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 바뀔 때마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 너그러우신 분들이라 가지고 저희 예.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너그럽냐면 예. 이번에 저희 또 후원도 해 주셨잖아요, 저 이런 방송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근데 저 그 팟빵을 저희가 올리긴 하지만 전 팟빵을 그전에는 알기만 했지 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백캐시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거든요. 100 원입니다. 그쵸? 예.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원 투 원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 또 방송 후원금 말고 광고로도 가끔씩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 30 원인가 40원 쌓여 있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나눌지 좀 이따 끝나고 얘기 한번 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약간 돌려가면서 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을 비주기적으로 옮기고 난 후로부터는 아무래도 좀 청취 수도 좀 떨어진 것도 솔직히 있고 근데 그건 저희가 감안한 부분이고. 그 말씀 사실 잘하신 게 제가 그 후원 들어오고 나서 좀 궁금해 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조회수는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뭐 사실 변동폭이 있긴 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근데 걱정할 만큼의 변동폭은 아니었는데 어 근데 노출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음. 팟빵에서는. 검색하면은 UFC라고 검색하거나 MMA로 검색하면은 잘 안 뜨더라고요. 그 팟빵 랭킹 뭐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그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예. 이 랭킹 시스템 이상한 거는 여기 좀 맞아요. 팟빵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논란이 꽤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 저도 나무위키에서 들었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이 얘기 지금 좀 흐름이 좀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저 팟빵 본사 봤어요. 어디서요?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핸드폰에 노트를 해 놨는데 예전에 시가를 피러 홍대 근처에 갔었거든요. 예. 예. 근데 홍대 근처에서 시가를 피고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을 이제 굽이굽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딱 보니까 팟빵 아 그래요? 예 건물 팟빵 건물 커요? 건물 한 3-4층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예쁘네 그래도. 예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 반갑더라고. 저희가 사실 노출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찰랑님 그리고 저희 후원해 주신 분 적어도 이 두 분은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 게 저희 처음에 어떻게 노출됐고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음. 저희가 처음에는 노출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는 안 했으니까. 그쵸. 그 검색으로 안 되고 약간 추천으로도 안 되니까. 네. 예. 또 알고리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 어떻게 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한창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 방송 열심히 하고 잘 나갈 때는 음. 그래도 올릴 때마다 10위 안에 들어서 음. 뭐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찰랑님이나 다른 분들은 저희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사실 노출 안 될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쵸. 그 윤영빈과 누구의 미키 광수. 그 MMA 쇼는 안 올린 지 한 4년 넘어가는데 음. 항상 지금도 3위, 2위 가끔씩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많아요. 네, 저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올리는데도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저희 밴 당하는 거 아니겠죠? 음. 근데 뭐 사실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저희가 약간 대충대충 재미로 하는 그런 네. 느낌도 있으니까 대충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실수를 하는 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프로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약간 제작 연출 그리고 콘텐츠 뭐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 그럴까요? 저희 매주 올렸을 때도 노출이 그렇게 막 엄청 잘 되진 않았던 느낌이라서. 그 아, 이거 돈 내야 되나 보다. 유료? 아니, 아니.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아닌가? 유료로? 예. 아무래도 왜냐면은 저희가 전문 네, 편집자나 맞아요. 예 그런 프롬프트 저희가 머리 대고 짜는 거라 가지고 매주 올린다고 사실 예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 월드컵 보셨어요? 이번 월드컵이요? 저 한국 떨어지고 안 보기 시작했어요. 끝났잖아요. 예. 어제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 이틀 전에 끝났죠. 아, 어제 끝났죠. 새벽 4 시. 새벽 4시. 예. 맞습니다. 저는 메시 되게 좋아해요. 네. 그거랑 별개로 메시 엄청 좋아하고. 메시 대 호날두? 아, 누구죠? 무조건 메시죠. 아 그래요? 저 어렸을 때부터 메시였던 것 같아요. 어. 최애는 메시가 아니지만 음. 곧 항상 누가 제일 잘해라고 하면 메시를 항상 뽑았고, 최애는 누구죠? 최애는 항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 제라드 좋아했어요. 전 리버풀 팬이어 가지고. 오. 네. 그리고 군님이랑 만났을 시절에는 제가 이미 농구를 좋아하는 시기였고, 네. 제가 미국에 가서도 농구를 좋아했으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축구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축구 업계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냥 모든 한국인 중고등학생처럼 그냥 맨날 피파 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 약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 아마도 한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네. 적어도 한 번은. 근데 이렇게 딥하게 얘기한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원래부터 농구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농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짬짬이 약간 세컨 그나마 음. 좋아해 봤자, 근데 전 축구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그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 되게 놀라해요. 음. 너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사실 리버풀 팬인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베라드 하니까 되게 반갑네. 어. 저는 리버풀 경기도 보러 갔었고, 홍콩으로. 그 친구가 리버풀 강팬이에요. 누구요? 일본에 있는 아, 축구 코치 출신. 예. 제이씨? 예 네. 제이씨. 네. 아. 리버풀. 아, 나 축구 그것인지도 몰랐네. 예전에 아마 리버풀이랑 바르셀로나랑 챔스에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르셀로나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리버풀이 그 파이널에 올라갔는데 예 그때 리버풀이 첫 자막 저희 같이 바에서 보고 음.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아마 12 시? 그러니까 1 시, 12시 이런 약간 낮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바에서 틀어 주더라고요. 예. 바에서 틀어 줘 가지고 같이 술 먹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러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없더라고. 레알 마드리드일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였나요? 예. 예. 결승에서 처벌력 진 거는. 달리고 있어 가지고 갑자기 끝까지 보지도 않고 혼자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간지도 몰랐어. 저는 그 다른 동네 살 때, 군인 만나기 전에 다른 동네 살 때 순간 지명 얘기할 뻔했는데, 저 거기서는 리버풀 펍이 있었어요.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음.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경기 있으면 거기 가서 맥주 마시면서 보고 음. 이랬기도 하고. 음.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메시를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나 봤어요? 예, 메시가 와서 저희 동네에. 아 진짜요? 네. 아 어딘 줄 알겠다. 그래서 경기를 하러 예. 왔는데, 제가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운이 좋게 친구가 티켓을 구해 줘서 예.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엄청 커요. 막 음. "와." 막 소리 나고 막 하는데, 음. 당연히 왔으니까. 근데 메시가 공을 잡는 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숨을 죽여요. 어 MLS에서 보기 힘든 현장. 예. 갑자기 모두가 숨을 죽여요. 근데 이게 숨을 죽이는 게 응원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음. 메시가 공을 잡으니까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음. 이 소리를 집중을 예. 하는구나. 예. 예. 그래서 그 광경이 그때 그래도 그 경기장에 한 2-3만 명 왔는데 2-3만 명이 모두 조용해지는 게, 좀 '와, 이게 아우라인가?' 그쵸. 네. 사실 MLS에서는 솔직히 보기 힘든 광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베컴 이후로부터 LA 갤럭시로 좀 유로피안 선수들이 이적을 많이를 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래 LA가 가지고 살기 좋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물론 메시는 LA 갤럭시가 아니긴 하지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슈퍼스타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가는 그 MLS 팀에 약간 꽉 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 뭐 베컴도 베컴이고 뭐 음. 이브라도 LA 갤럭시 뛰었을 때 사람도 많았거든요. 저 그때 봤거든요. 음. 근데 그런 나라 아니면은 널널합니다. 예. 그래도 요새 인기 많아지고 있어요. 또 그렇다 하더라고. 그 축구가 약간 좀 멕시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 예. 저는 저희 동네에 멕시칸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약간 좀 위험 발언할 뻔했어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축구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거 아이스가 이거 일을 안 하나? 메시가 또 마이애미에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음. 사실상 많잖아, 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그쵸. 말 편하기도 하고 많죠. 예 그래서 불편함 없으니까 가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음. 그거 아시죠? 마이애미 지금 메시 뛰고 있는 구단주가 베컴인 거. 아 그 얘기 예 베컴이 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그거 데리고 오려고 네. 빅딜을 썼잖아요, 예. 베컴이. 예. 그래서 뭐 잘하고 있고 저는 메시 좋아하는데 뭐 아쉽게 준우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고트인 거에는 예 이견의 여지가 없고 음. 그리고 또 한국 월드컵 얘기하면은 좀 슬프죠. 저는 사실 축잘알이 아니라 축 잘 못 알이라 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약간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으로서 그 정도만 알아요. 그냥 홍명보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건 아는데 네. 제가 막 전문가적으로 풀 정도의 지식은 아니라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단골 기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았으면은 욕을 먹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희가 첫 번째 경기 이겼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약간 여론이 돌아설 뻔했죠. 예. 역시 그래도 믿어주니 잘하지 않냐 막 이런 느낌으로 갈 뻔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서 다행이고 저는 16 강 32 강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고 나서도. 그거를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예. 근데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아예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았다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올라가면은 무슨 소용인가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싶더라고요. 요즘 또 더우신데 에어컨 잘 켜고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워낙 더위에 취약해 가지고 근데. 저 진짜 오늘도 자다 일어나니까 땀에 젖은 채로 일어났거든요. 어. 예. 근데 이제는 에어컨 켭니다. 예. 좀 킬만 해 이게 허락을 받았어요. 8 월인데. 아 예. 7 월이구나. 예.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제가 더위에 진짜 약해요. 진짜 약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약해요.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 여름 휴가 보통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저 여름 휴가 안 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여름 휴가 가도 약간 가는 곳들이 저번에 삿포로 갔고 9 월쯤에 삿포로 갔죠. 추운 동네. 예 일부러. 이번에는 사실 제가 제시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몽골 음. 아니면 호주. 음. 호주는 이제 반대니까 날씨가. 예 아니면 아예 건조한 그런 곳들 가자 이랬는데 몽골은 싫다. 예 했고 중국 쪽도 싫다. 예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꿈꾸는 곳이 이제 러시아 이제 음. 블라디보스토크 꿈꿨는데 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직항이 없어졌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선택지가 이제 동남아 쪽이나 호주인데 호주는 지금 너무 비싸고 동남아는 약간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협상을 못 하고 있어요. 군임 하니까 생각난 게 보통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여름방학이 워낙 기니까 네. 보통 여름방학에 한국에 나와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이 또 딱 학년이 끝나니까 리프레시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또 단골 기질이라 가 예. 겨울에 왔잖아요. 군인은 무조건 겨울에 갑니다. 예. 저는 여름에 절대 안 와요. 물론 이제 여름이 더워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많지만 예. 네. 그것도 생각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혼자 살다가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한 2달 동안 이제 가족들이랑 붙어 있으면은 머리 아파요. 그리고 또 군님은 또 미국이 집같이 편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심이나 이런 제도들이 약간 잘 돼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공인인증서 되게 오랜만이네. 네. 아무튼 그런 약간 절차상의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랬죠. 음. 그래서 저희 뭐 이모저모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뭐 뉴스 잠깐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이거는 유튜브로 본 건데 제가 아마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헤비급 선수 중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얘기한 선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알메이다가 퇴출당했거든요. 어. 예. 근데 알게 모르게 퇴출당하는데 이번에도 진짜 약간 그런 네. 서두 없이 네임드라면 네임드. 저는 네임드라 생각해요. 어.
미첼 페레라가 퇴출당했더라고요. 철권 파이터? 예. 근데 왜 마고메도프가 샤라 마고메도프가 퇴출 안 당하고 미첼 페레라가 퇴출당한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 경기는 음. 물론 제가 지금 막 저도 그 퇴출당했다는 것도 알고 지금 당장 생각하려니까 최근 전적이 어떻게 된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좋진 않죠. 좋진 않죠. 근데 저는 그 샤라?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그 마고메도프. 마고메도프가 샤라푸틴이라고 예 얘기해요. 샤라푸틴이 엄청나게 반칙 많이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어. 한 번 더 기회 줄 만한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이제 알메이다도 그렇고 페레라도 그런데 미첼 페레라도 그러는데 둘 다 약간 좀 끝자락에 있는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만한 약간 선수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인지도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알메이다도 그렇고 페레라도 그렇고 약간 커리어 후반기에는 좀 뭐 알메이다는 쭉 그랬는데 좀 노잼 소리가 그치.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근데 경기력도 많이 저하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만약 UFC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샤라 마고메도프를 오히려 컷하지 않을까. 예. 음. 미국에서 경기도 못 하고 일단. 닥터 클리어가 안 나 가지고 눈 때문에. 예 음. 그래 가지고 항상 해외에서 경기를 할 때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나 몰랐어. 난 어 그냥 안 나오는 줄 알았어. 네 다 그 눈 때문에 눈이 하나 그래 가지고 비스핑이 속였잖아요. 음. 예. 시력 테스트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약간 형식상으로 그런 음.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근데 비스핑이 약간 그거를 센스로 넘겼다 하더라고요. 어. 예. 비스핀도 원래 안 되는 건데. 비스핑도 안 돼요. 음. 예. 신기하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뉴스 얘기하자면 저희 RFA의 왕 누굽니까? 누구죠? 사루키안.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루키안이 이번에 졌죠. 코빙턴이랑 경기를 하면서. 좀 근데 저는 사실 이 경기 못 봐서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건 사실 못 보고 이거를 제가 약간 뉴스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도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나와 가지고 네 아스크렌. 복귀했죠? 예. 진짜 임자강이더라고. 근데 그게 저도 그 경기를 안 봐서 그리고 음. 그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런데 진짜 돌아올 컨디션에서 돌아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좀 체리티 느낌으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자선 느낌처럼 네. '나 건강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느낌으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약간 100% 회복이 될 수 없는 과정 음.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치. 네 그 여러 번 그러니까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서는 약간 이거를 돌아 자기가 체력이 돌아와 가지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가끔씩 미국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퇴역군인들 상대로 그냥 네. 뭐 어떤 걸 열어 주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건재하진 않지만 이미.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 예전이랑 똑같이 활동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이벤트를 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베 아스크렌도 열어주는 느낌 아니었나 싶어서. 근데 사실 저는 이거 거듭 얘기하지만 경기를 보지 않아서 음. 말은 못 하겠지만 RFA 입장에서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득이니까. 네. 그 그리고 뭐 베 아스크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일반인 말고 선수로서도 약간 클리어한 느낌을 안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일반인으로서도 사실 건강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봤을 때. 예. 네. 아무래도 수술한 지 그렇게 맞아. 회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예. 그리고 뭐 근데 RFA도 그렇고 그리고 아스크렌한테도 그렇고 서로 좋은 약간 그치.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RFA 같은 경우는 이제 벤 아스크렌의 복귀를 알릴 수 있는 지점에서 좀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아스크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내가 돌아왔다.'라는 그리고 약간 좀 더 정서적 자신감. 그쵸. 그 대중들한테 약간 어느 정도 커넥션을 이을 수 있는 예. 트위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한 건 맞아요. 그건 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트위터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코빙턴 좀 약간 점점 관심을 안 가져 주니까 이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네. 선을 점점 약간 이제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뭐였냐면 벨랄한테 좀 막말했잖아요. 그랬나요? 예 뭐였지? 그 벨랄이 이번에 아이를 낳았대요. 네. 그래서 "축하한다. 너 아이 낳아서 축하한다.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는데 예. 대체 어떤 여자가 너랑 잤는지 궁금하다." 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사실 코빙턴 말빨 좋잖아요, 재밌고 UFC 때. 아. 근데 이건 점점 약간 자기가 잊혀져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 아. 너무 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 발언들이. 어. 네. 약간 좀 막 나가기 시작하네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수위를 점점 높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선을 못 넘는 그런 류의 선수들이 몇몇 있잖아요. 근데 사실 코빙턴 자체가 그렇게 재치로 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의 그런 기믹이라고 네. 하죠. 예 좀 빠져들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그 반골 기질이에요 이것도 사실. 네. UFC가 안 써 주는 건 알고 그 이런 약간 코빙턴의 엿먹이는 느낌. 예 그리고 코빙턴의 서사를 아니까 약간 '와 기믹 역시.' 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퓨어하게 맥그리거 뭐 찰소넨 뭐 그리고 음. 패디 핀블렛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재치 있거든요. 음. 예 그런 약간 다른 재치로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인격적으로 약간 캐릭터성으로 밀고 나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예 풀 기믹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 기믹 그 뒤에 무언가를 아니까 음. 지지를 해 주던 건데 이제는 솔직히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 그런 기믹들도 보면은 눈살 찌푸려지는 게 많았어요. 음. 예. 예전에 그 브랜든 샵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발언들도 사실 좀 보기 좋지 않죠. 거기시기했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RF 얘기도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생각보다 얘기가 항상 그렇듯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후딱 쉬고 2 부에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쉬고 와서 좀 제가 상의 드릴 게 있거든요. 뭐죠?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뭐가 많네요. 네 저희가 좀 쉬고 나서 얘기할지 아니면 쉬고 나서 얘기하죠. 예 쉬고 나서 2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순서 관련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 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테이 튠. 네. 저희는 다시 2 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1부 마지막에 상의할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어느 정도 상의를 해 버려 가지고 예. 일단 상의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한 주를 쉬어서 사실 리뷰할 이벤트가 2 개였잖아요. 그쵸. 예 타임라인도 예 있었으니까요. UFC 329랑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파이트 나잇 그 디플래시랑 우스만 그리고 우리 고석현 선수 있었던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할 건데 이 리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었어요. 사실 타임라인상은 UFC 329를 한 다음에 파이트 나잇을 하는 게 맞는데 음.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러죠? 화제성? 그리고 할 말이 더 뭐가 더 많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UFC 329가 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예 이런 걸 좀 상의를 해 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저희가 일단 파이널에서 간략하게 하고 UFC 329를 좀 메인으로 얘기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2 부에서는 이런 흐름대로 갈 거라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 저희가 2 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이널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일단 중요한 경기 2 경기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고석현 선수 경기죠. 근데 여론이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유지상 선수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막상 지니까 저도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음. 잘 못했으니까 진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리뷰를 할 때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런 주관적인 내용 빼고 객관적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너무 선 넘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경기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해외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MMA 슈레드였나? 그 누구였지? MMA 유튜버 얘기하는 구루. 거죠? 예. 구루. 예. 예. 그 친구가 이제 리뷰를 했던 게 그분이 이제 리뷰를 했던 게 이제 화제를 띠고 있어요. 한국인 이제 UFC 선수들이 왜 고생을 하냐? 왜 여기서 이제 매치업이 잘 안 되냐? 왜 UFC 벽에서 많이 떨어지냐? 이렇게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UFC에 들어와서? 그쵸. 아 예. 입성을 해서 이제 퇴출까지 음. 이런 과정을 그분이 좀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음. 예 근데 그런 거 이제 쇼츠로 약간 퍼나르면서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뭐 짧게나마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은 한국 선수들이 고전을 한다. 아니면은 vs 공격적으로 하는 한국인 선수들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냅다 약간 블랙 컴뱃 스타일로 난타전으로 최승호 선수. 예 뭐 그쵸. 네. 예 그렇게 약간 운영 없이 들어온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예 운영으로 풀면 된다. 이런 약간 두 가지 점을 뒀는데 맞는 말 같아요. 음. 예 저는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번 경기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못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까일까 봐. 뭐 음.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깔 것도 없어 가지고 그치. 예. 까실 분들도 없고. 사실 저는 그냥 재능의 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운영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센스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도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그냥 재능의 폭의 차이였다고 생각되지 이게 더 고석현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김이나 전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트레이닝에 문제가 있었냐? 그런 부분은 아니 스타일적인 문제냐?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UFC는 가위바위보 싸움이라서 상성 싸움도 많거든요. 그치. 예. 그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해요. 특히 이제 그래서 게이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번 경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재능의 역량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제가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약간의 부연적인 설명을 붙이자면 군님이 얘기하는 게 포텐셜 잠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했을 때 딱 그 당시의 능력만 보고 얘기할 때는 고석현 선수가 능력적으로 밀린 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포텐셜도 아 그런가요? 예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포텐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음. 있어요, 사실은. 일단 뭐 상대편 선수부터 얘기하자면 좀 약간 발음하기 힘들지만 장폴, 레버스, 노야니. 일단 장폴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저는 그 처음 보고 약간 스펠링 보고 '레반도스키?' 약간 이럴 뻔했어요. 저도 약간 폴란드계나 약간 유럽계인 줄 알았는데 미국인이더라고요. 폴란드계 미국인일 수도 있고. 예. 어차피 뭐 미국 자체가 유럽에서 많이 넘어왔으니까. 예. 그럼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저는 뭐라 그러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고석현 선수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고석현 선수의 장점은 일단 그래플링 음. 그리고 체력 뭐 아 이런 것들이잖아요. 약간 뭔가 하드워커스러운 부분들. 그 이런 것 콩콩이 그 예. 블리츠 기본에 온 충실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장점으로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통했다는 게 되게 이번 경기 패배에서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고 패배적인 거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크리티컬했다 생각하고 일단 제가 느낀 점은 1 라운드는 잘 풀어나갔어요. 타격적에서도 충분하고 저희가 알다시피 고석현 선수 카운터 괜찮고 음. 애초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고석현 선수가 막 운영적인 부분을 하는 편이지 막 공격적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는 좋았어요. 오히려 장폴이 좀 들어오는 약간 저돌적인 스타일인데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연하게 잘 대처해냈고 뒷손도 잘 맞췄고 음. 그리고 장폴의 얼굴이 많이 빨개졌고 일란드는 실제로 많은 가자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예. 고석현 선수 네. 잘 가져갔고 던졌죠. 네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눕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럼요. 약간 장폴이 좀 당황한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음. 일단 길로틴이 좀 깊게 들어간 게 약간 아쉽긴 했는데 뭐 그거 기본인데. 제외하고는 다 잘 해냈죠.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무난하게 가져가겠다.' 했는데 2 라운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지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리고 장폴도 사실 지쳤거든요. 네. 왜냐면 맞기도 많이 맞았고 뭔가 자기가 이 브레이크를 해내려 흐름을 끊어내려고 많은 걸 시도했지만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가면서 많이 지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간 거리 있잖아요. 중간 거리에서 약간 장폴이 좀 멈춰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한 템포가 늦춰지는 모습이. 네. 그럼 그때 고석현 선수가 자신의 거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음. 이 받아치는 거에만 뭔가 특화가 돼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폴이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그 중간 거리에 서 있는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뭔가 고석현 선수도 알겠죠. 뭔가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소극적이니까 그 템포를 오히려 놓치고 그 템포를 놓치니 장폴의 큰 공격들이 오히려 고석현 선수 앞면에 닿기 시작하면서 음. 이 흐름이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약간 공격적이나 연타성 공격에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 단타로 치거나 아니면은 콤보가 아닌 음. 약간 난타전스러운 그런 걸 할 때 교환해서 딜교 손해라고 하죠. 맞아. 예. 부적으로. 그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중간 거리에서 장폴이 한 템포를 놓쳤으면 그 템포를 잡아서 뭔가를 끝낼 생각을 하든가 몰아붙이든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전 거기서 스킬셋 자체가 되게 단조롭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템포 한 번 더 넘어가면 장폴 사실 그 거리에서는 장폴이 더 유리한 거리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대신 키를 한 번 턴을 한 번 놔 줬을 뿐이지 뭐라 그러지? 유리한 걸로 따지면 장폴이 더 유리한 거리인데 그 템포를 놔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살리니 다시 그 템포가 장폴한테 넘어오고 장폴이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고석현 선수는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재능적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게 약간 고석현 선수가 유도 출신이잖아요. 음. 근데 유도 출신으로서 약간 삼보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까지 달았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저는 '와 이거 미친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플링적인 면에서는. 근데 UFC 내에서 저는 이번 경기만 두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재능적 영역이지 않을까 음. 싶어요. 저 예, 그건 운영이 아니니까. 어. 저는 앞서는 잽, 음. 뒤쏘는 스트레이트 이거밖에 안 하니까 맞아요. 너무 단조로웠어요. 거기서 차라리 뭔가를 더 섞어서 어퍼를 가든 뭘 가든, 그러니까 음. 뭐든 해서 장폴이 그 템포를 한 번 놓쳤을 때 "너 이거 놓쳤으니까 나한테 응징 받아야 돼."라는 이런 시퀀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때 제대로 응징을 못 하니까 장폴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제 내 차례.' 이게 돼 버려서 전 2-3 라운드 뭐 깔끔하게 내줬죠. 사실 이거는 이견은 없어요. 저도. 네. 예. 내줬어요 그냥. 그리고 저 하나 궁금했던 게, 고석현 선수가 2번 테이크다운을 하잖아요. 첫 2번의 테이크다운 시도가 걸리지 않아요, 네. 길로틴에. 네. 좀 뻔해요? 목 내주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생드니 BSD 생드니처럼? 아니요. 걔 원래 장폴 잘 잡은 거예요? 장포를 잘 잡은 게 아니라 목 내주 그러니까 뻔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을 내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좀 건성 테이크다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예. 제대로 각 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음. 네. 왜냐하면은 고석현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테이크다운을 할 때 체력을 너무 많이 써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넘기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음. 예, 벽 레슬링도 그렇고 그냥 일반 레슬링도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이 쪼끔 더 체력을 안배가 좋지 넘기려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거든요. 음. 근데 넘기고 나서부터 약간 자기 게임이니까. 음. 그래서 그래플링에서 레슬링이라는 그 요소가 좀 UFC에선 적어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1 라운드부터 약간 넘길 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소진을 했었고, 그리고 2-3 라운드로 넘어갔을 때는 테이크다운이 뻔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뻔한 테이크다운도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어떻게 쉬운 예시를 들면은 함자세 패턴도 굉장히 뻔합니다. 근데 못 그치. 막잖아. 음. 그게 찍어 누르니까. 음.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뻔해? 오케이. 그래, 나 뻔하게 들어갈 거야. 나 잽 날리고 바로 그냥 더블로 들어가 가지고 백 잡을 거야. 음. 막아 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고는 있는데 못 막잖아요. 그런 약간 레슬링이 그런 거에서는 저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뻔하다면 뻔한데 뻔한 거랑은 사실 상관없고, 일단 좀 테이크다운이 완성되지 않은 테이크다운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지쳐서. 저도 2 라운드 중반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장폴은 그전부터 지쳐 있는 게 눈에 보였고, 예. 고석현 선수가 지쳐 있는 게 이게 막 '아 얘 이 선수 약간 지쳤다.' 이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헐레벌떡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 벌써부터 헐레벌떡하다고? 그리고 확실히 엄청 느려졌고, 예. 전 또 하나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타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폴 선수가 약간 지쳐서 템포를 밤 템포 계속 느렸을 때, 예. 그러니까 즉 고석현 선수의 템포로 왔을 때 뭔가 끝내야 되는데, 그때 아예 그냥 저는 그냥 그 벽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예 차라리. 툭갑 패든가 아니면은 그때 넘기든가. 근데 계속 뭔가 뒷손만 장전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저도 현장에 있으면 저도 못 피했겠지만, 그냥 전 방구석 전문가로서 맞아요. 보자면 뒷손 타이밍 저도 느꼈어요. 그 정도로 뒷손 타이밍을 너무 재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잘 얘기하면 나 뒷손이 강해고, 잘못 얘기하면 난 뒷손만 강해고, 음. 뒷손 스트레이트만 강해, 이런 느낌이라서 뭐 장폴이 너무 쉽게 거기서부터 그냥, 난전에서는 뭐 장폴이 워낙 더 강하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그냥 흘러갔죠. 그냥 장폴이 유리한 대로 흘러갔고, 저는 오히려 그 중간에서 차라리 뒷손 말고 약간 가짜 공격 느낌으로 킥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예. 레그킥 아니면 레그킥이나 하이킥도 좋고. 뭐 하이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니면 뭐 바디킥이라든가 적어도 뭔가 '나 뒷손만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공격이 진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뭐 레그킥 해서 뭐 아래쪽에 시선을 끌고 뒷손을 때렸으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잘 먹혔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서는 잽, 뒷서는 스트레이트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음. 창폴 입장에서도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도 MMA 구루인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미킴 TV에서 스파링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잘 안 봐요. 한국 유튜브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침착맨 보긴 하는데 그걸 별개로 그건 재밌어. 네 잘 안 보니까, 뭐 저는 얼마나 많이 나왔고 스파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스파링 영상 올리는 것도 저는 완전히 그
뜬구름 잡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올린다는 것도. 맞아요. 네. 예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좀 반박하긴 해요, MMA 구루한테. 음. 왜냐면 100만 조회수 찍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치. 그건 맞지. 그거랑 별개로.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UFC 선수들도 직접 얘기 숀 셀랜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최악의 직업이다." 음. 예. 스포츠 중에서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약간 MMA가 엄청 붐이기도 하지만 선수로서는 정말 최악의 직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치. 예.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계니까. 전략을 따지고 보면 요리사가 나와서 계속 자기 비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저는 고석현 선수 스파링 영상을 많이 보거나 그 매미킴 TV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음. 뭐 많이 본 사람들은 댓글에서 "확실히 장폴이 많이 준비해 왔다. 많이 확실히 비디오 섹션을 해온 것 같다. 분석을 해온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 그거는 사실 많이 체감은 안 됐어요. 제가 그 음. 영상들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네. 근데 사람들 말 들어보거나 아니면 쇼츠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좀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약점들 네. 그리고 레전드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그렇죠. 레전드들이 지적했던 약점들을 그대로 또 노출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게 음. 지면은 사실 뭐든 다 갖다 붙이기 편해서 맞아요. 그리고 네. 그 길로틴도 얘기할 할 법도 한 게 솔직히 그냥 길로틴 요즘에 약간 반 트렌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슬러들이 힘으로 찍어 버리니까 그리고 길로틴 잡으면은 목 세우고 백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아예 더블로 들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가지고 카운터를 쳐 버리니까 봄플루스도 있고 뭐 여기 거기서 이제 잡은 상태에서 아예 사이드를 잡고 내 목 잡았어." "그래 계속 잡고 있어." 이런 팔만 털리고 약간 그런 거의 연속이라 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길로틴을 준비해 왔다고 해서 그게 약간 비디오 테이핑을 해서 길로틴을 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전 반반이에요. 음. 카운터로 길로틴 들고 왔다 이러면은 뭐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요즘 트렌드에서는 사실 그걸로 카운터한다? 사실 모르겠어요. 애매하다. 애매해요. 예 그리고 약간 요즘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악수로 잡히거든요. 음. 예 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누워 가지고 그렇게 약간 길로틴 잡는 거는 사실 오히려 카운터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에서는. 예. 저는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고석현 선수가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선수들 중에 제일 기대주였잖아요. 저는 제일 UFC에서 랭킹권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네. 박준영 선수보다. 네. 예.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잡혀 가지고 예. 이 한계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랭킹까지 올라가려면 그 넌랭커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안 지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워낙 풀이 넓다 보니까. 맞아요. 연승을 해야 돼. 네. 예. 근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 패배를 맛봐서 음. 좀 그게 뭐라 그러지? 좀 우려되긴 합니다 솔직히. 예. 왜냐하면 장폴 이 선수가 지금 이번이 UFC 이전째였거든요. 두 번째 경기. 네. 그러니까 꽤 이 랭킹권에 근접해 있던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더더욱 이게 마음이 아파요. 이게 만약에 랭킹권에 근접해 있던 넌랭커 선수였으면 '아 그래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또 그건 또 아니라서 네. 그게 더 아쉽고 뭐 이 정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DDP와 카마루 우스만 경기인데 카마루 우스만이 미들급으로 아예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예 지금 웰터급 10 인데 일단 미들급에 올라왔고 랭킹은 없습니다. 그리고 DDP는 랭킹 2 위였는데 이것도 길게 설명 안 하고 짧게만 얘기하자면 DDP가 확실히 우스만 영상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분석 잘해 온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즈 차이 때문에 우스만이 확실히 한계가 있다는 게 전 느껴졌고 아니 전 둘이 리치가 똑같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 보이지가 않거든. 예 예.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힘 자체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스만이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휘청휘청 대는 게 예. 이게 물론 이제 DDP가 미들급 치고도 엄청나게 좋은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한 번 때릴 때마다 우스만이 휘청휘청 거리는 게 우스만이 그 정도 계산까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파워가 엄청 세네. 그 심지어 하이킥을 가드로 막았는데도 한 두 번 정도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스만 지금 현재 폼 DDP전. 저는 5 라운드까지 가서 저는 사실 결과 보고 영상 봤거든요. 근데 네. 5 라운드까지 갔다고 했을 때 '어 잘 싸우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생각했는데 경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쵸. 이제 DDP가 랭킹 2 위니까 네. 그냥 미들급도 아니고 랭킹 2 위 그리고 전 챔피언이니까 네. 그리고 가장 챔피언에 근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완전히 얘가 미들급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확실한 건 챔피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거는 예. 예 당연한 예. 너무 수준 차가 많이 났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전성기도 아니고 그리고 폼도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스만도.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물론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에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음. 그리고 알잖아. 본인도 아시다시피 하는 얘기지. 예. 휘트먼 그 소속 선수들의 단점?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되게 이 위빙을 많이 하잖아요. 게이츠도 그렇고. 네. 무스만도 그 게이츠만큼 이게 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위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근데 리온 에드워즈가 사실 그거 딱 스나이핑 하는 건 유명한 쇼츠잖아요. 맞아요. 그 하이킥 하나 보고 들어갔다. 운빨이 아니라 5 라운드 내내 그 각 보고 있었다 이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스만이 이렇게 하면은 고개를 고개를 숙이니까. 예 숙이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맞아요. 숙이는 습관이 있고 특히 잽 게임 할 때 잘 숙여요. 근데 그게 겁나 까다롭다고 예. 많은 선수들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DDP가 그거를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헤드 쪽을 많이 노려주고 킥으로. 예. 그리고 우스만이 또 한 번 크게 당했던 게 군님 잘 말씀해 주신 게 바디잽 넣다가 예. 바디잽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구조상으로 저희가 이 고기를 숙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바디를 내려갈 때 그 몸 자체가 같이 내려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데 그 숙이는 동작에 바로 니킥 넣어 버리더라고요. 예. 봤어요. 예. 예.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우스만 전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음. 그러니까 미체급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약간 방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이킥도 그 딱 리온 에드워즈 같은 하이킥은 아니지만 음. 계속 넣어 주면서 견제 들어가고 "너 고개 숙이기만 해 봐."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스만이 고개를 못 숙이게 좀 약간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 줬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승부를 갈랐던 것 같아요. 저 근데 하나 촌철살인 발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대해서 뭐 이견 같은 거는 전혀 없고 이미 분석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특히 얹을 것도 없는데 촌철살인 한 멘트만 하자면은 만약에 우스만 전성기였잖아요?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번 경기 살짝 보긴 했어요. 근데 우스만이 진짜 일단은 예전만큼 그런 폼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인데 근데 가능성이 있어. 확실히 있어요. 음. 예. 이 나이에 39 에도. 음. 예 그래 가지고 '만약 전성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성기면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DDP한테 좀 더 많이 '잘하는구나.' 그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기였어서 음음. 네.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약간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반 농담 반 진심이지만 우스만이 하체가 안 좋은 건 무릎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오피셜리.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데미지 때문에 후들거리는 건지 아니면 무릎에 힘이 풀려서 후들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후들거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딱 크게 맞을 때 항상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신은 살아 있잖아요. 예. 정신은 살아있는데 이게 후들거리니까 이게 무릎이 못 버티는 건지 아니면 데미지가 있는데 정신줄을 부여잡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그거 DDP가 그 인터뷰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약간 좀 자기도 좀 무서웠대요. 음. 와. 그 약간 멈칫하거든요 DDP도. 음. 그 왜냐면은 그게 사실 킬각이라고 하잖아요. 피냄새 맡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좋은 예시를 들면은 스트링랜드가 약간 아데사냐를 잡을 때 약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좀 잡았거든요. 예. 몰죠. 예. 몰아버리는 약간 그 스틱랜드 약간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항상 그냥 좀 뻔한 패턴 음. 보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상남자 패턴 나올 예. 때가 있는데 피냄새 맡을 때인데 그때가 그 피냄새 나오는 그 시점이었는데 근데 약간 DDP가 멈칫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약간 아차 싶었나 봐. '맞나 이게?' 약간 헷갈리는 시점이 있었나 몸으로 후달리고 있는데 눈빛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약간 다리가 왜냐면은 진짜 후루루룩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약간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데미지가 왔는데 버틸라고 하고 있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데미지가 아예 왔다? 전 데미지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해요. 설마 다리 풀려서 그렇게 후들거리고 있으면 못 뛰죠. 무슨 뭐 근데 그런 만약에 전자라면은 이제 다음에 그 워크아웃 할 때 휠체어로 워크아웃 하면서 누가 이제 들어 줘야 돼. 들어 주고 이제 링 케이지까지 이제 놓고 이제 퇴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스만이 SNS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진 거 인정한다. 나 졌다. 나뭐 인정할 게 어딨어 졌구만. 디립 잘했다." 근데 이게 만장일치 50대 45 거든요. 예. 근데 "50대 40 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50대 45 맞아요. 저도 예예. 초반부터. 예. 저는 50대 40 마지막에 좀 약간 짠해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걸로 뒤집기에는 5 라운드 자체를 주도권을 DDP가 갖고 있어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좀 아쉬웠다. 그리고 중간에 킬각 잡혔는데 서밍했다고 따지는 건 좀 노련미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좋게 말하면 노련미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야갔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저는 서밍 전혀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예. 그냥 눈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밍 왕국의 UFC에서 약간 그런 말을 아예 들어가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싶습 아예 서밍을 그냥 허락해 버리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예 할 바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UFC 329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 버려 가지고 빠르게 UFC 329 리뷰로 넘어갈 텐데 일단 정말 죄송하지만 언더카드 얘기는 안 할게요. 예 프리림은. 네. 예 너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게이브 스 가브란트 또 졌다? 게이브 스티븐슨 얘기도 안 하나요? 할까요? 스티븐스 얘기만? 아니요. 넘어가시죠. 스티븐스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요. 예 예. 그냥 말씀하세요. 레슬링 볼 그건 없었고 솔직히 레슬링 볼 시간은 없었고 타격이 생각보다 좋았다? 근데 약간 흥분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 얘기하려 했어요. 예. 저는 하나만 얘기하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긴장 엄청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레슬링 할 때도 모션이 오버 액션 해 가지고 예 한 번 나왔잖아요, 그 스프롤. 그 스프롤도 스프롤인데 약간 자기가 들어가려는 그 모션 취할 때도 좀 오버 액션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상대방이 너무 얼어 있었다. 상황. 예. 상대방이 그냥 너무 얼어 있으니까 음. 스티븐슨이 그냥 때리기 좋게 계속 뒤로 물러나 주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보면서 약간 '돈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레슬러들이 네. 아무래도 평생 레슬링을 하고 타격을 안 하다 보니까 음. 레슬러들이 타격을 할 때 그 특유의 뻣뻣함이 있거든요. 네. 저는 맞아.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음. 세우더도 처음에 약간 뻣뻣했고 음. 그리고 보니카는 지금도 뻣뻣하고. 저는 보니칼 얘기하려 했어요. 예. 보니칼이 엄청 전 지금도 뻣뻣한데 약간 스텝 자체도 레슬링 스텝으로 예. 싸우잖아요. 예. 그 들어갈 때도 약간 팍 들어가서 치고 나오고 예. 그리고 킥도 약간 그렇게 차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스티븐스는 오히려 그런 뻣뻣함이 없었어요. 음. 예. 그리고 존 존스한테 처음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MMA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존 존스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 초창기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존 존스스러운 킥들을 많이 차더라고요. 오블리킥? 오블릭 킥 그리고 뭐 딥킥 음. 뭐 이런 것도 차는데 이게 사실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존 존스랑 사실 이게 뭐라 그러지?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실제로 다르니까 경기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예. 제가 느낀 건데 스킬셋이 비슷하지 그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예. 좋은 포인트네요. 네. 스킬셋은 똑같은 스킬셋인데 어. 이걸 존 존스랑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한테 맞게 쓰는 게 느껴졌고 이걸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테커 깔끔하게 3 라운드 TKO 승했다. 이거 저 분석했는데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얘기 안 하고 저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통통적 입성 완료. 예. 근데 좀 하나 얘기하자면 빵이 커졌더라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예. 웰컴. 빵이 커진 사람이 보통 좀 스피드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스피드도 살아있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이거는 진짜 한 100번 말한 것 같네. 예 제가 좋아하는 류의 스타일이에요. 예. 약간 리치가 작은데 멀리서 싸우는 류. 제가 꿈꾸는 파이팅이잖아요. 가스텔럼? 가스텔럼처럼 음. 약간 휘테커가 그러는 선제 타격가? 그렇죠. 예. 약간 리치 차이도 많이 나고 키 차이 신장 차이도 많이 나는데 멀리서 약간 싸우는 선수들 음. 환장합니다. 저희 메인 카드로 빨리 넘어갈 텐데 또 하나 사과를 드리자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킹그린도 언더카드는 아니지만 좀 빠르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킹그린 라이트급 넌랭커의 왕, 넌랭커 랭킹 없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나이 킹그린과 테렌스 맥키니의 경기였습니다. 뭐 전적이나 저 예상은 얘기하지 않고 경기 양상만 바로 얘기하자면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맥키니 픽했죠. 예. 근데 열받아 이거를 지네. 맥키니가 거의 다 이긴 경기였죠. 이게 1 라운드 그러니까. TKO였는데 예. 1초 남기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백까지 잡았잖아. 예. 그거 일어나더니 갑자기 졌어. 저는 폴란드도 그렇고 킹그린도 그렇고 음. 좀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잘 안 통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맥키니전도 뭔가 잘 안 풀렸고 예. 초반부터 안면에 피가 흥건해지면서 '아 이거 그냥 포기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백까지 잡힐 때만 해도 '아 이렇게 끝났구나.' 왜냐면 진짜 탑까지 먹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끝났다.'라는 네. 생각했어요. 저도 킹그린이 거기서 돌아올 거라는 의지가 별로 평소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 없어 보였는데 돌아오더니 일어나더니 그 체드 맨데스와 맥그리거전처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근데 끝내버렸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맥키니가 포기한 느낌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한 3-4번 정도 봤는데 마지막 KO 당한 장면을 마지막에 엄청 헥헥대더라고. 뭐가 크게 없었거든요. 어. 그래봤자 오른손 바디샷? 어. 근데 그것도 약간 제대로 들어간 느낌은 뭐 들어갔지만 제대로 간장이 들어간 느낌은 아닌데 바로 그냥 누워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맥키니가 그냥 탑 먹었을 때
끝내려고 너무 에너지를 다 몰아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큰 것 같아요. 엄청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예요. "1 라운드에서 맥키니가 못 끝내면 맥키니 음. 진다."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네. 사실상 못 끝냈죠. 못 끝냈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고 그니까요. 1 라운드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킹그린이 결국 다시 한번 승리를 하면서 그냥 아예 끝난 줄 알았는데 예 넌랭커 이미 넌랭커였고 이제 랭커 그 뭐라 그러죠? 문지기 역할에서 내려온 후로 4 연승입니다, 놀랍게도.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기 텀이 엄청 짧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로 케빈 홀란드가 생각했던 그림 아닐까. 케빈 홀란드도 39 살까지 한다면 가능할 수도?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UFC 커스텀 쇼츠 보면서 한 번도 사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네. 심지어 UFC 그냥 기본 쇼츠마저도 네. 이번에 킹그린 쇼츠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 개인 너무 취향이었어요. 살 수 있나요 근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근데 엄청 비쌀 거예요. UFC 옷 자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요. 근데 특히 맞아요. 엄청 비싸요. 예. 음. 왜냐면 이게 기능성이라서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도 있으니까. 음. 근데 이 저 그 반다나 문양이 그게 너무 이뻐요. 저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한다면 쇼츠 커스텀 쇼츠 순위 매기기 이런 거 한다면 저는 그냥 볼 것도 없이 1 등. 킹그린 쇼츠라고 검색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린 색깔의 쇼츠를 입은 게 나오네요. 근데 몸매가 킹이네요. 예. 네. 이래서 킹그린이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플라이급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한번 해 보죠. 네. 플라이급 랭킹 4 위 브랜든 로이발과 랭킹 5 위 로너 카바나라고 하는데 저는 르너 카바나가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그냥 르너 카바나라 하겠습니다. 그냥 카바나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승리는 로이발이 3 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했죠. 이거 솔직히 약간 제가 저번 프리뷰하면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아 가지고 좀 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로이발의 큰 패배 요인으로 보면은 그 패배 왜냐하면 꺾였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지난 경기들부터 졌던 게 좀 그리고 로이발이 부상을 당했던 게 좀 큰 요인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카바나가 그게 저죠. 예. 아 뭐 네. 예. 그리고 카바나가 워낙에 상승세고 그리고 모레노를 잡았기 때문에 음. 또 숏 노티스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예 그리고 엄청 공격적으로 예. 잡아 버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이발의 이제 패배를 접촉고 심지어 로이발이 제 기억으로는 언더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아마 미세하게 언더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네. 근데 저는 약간 예전이 아니죠.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로이발의 승리는 아마 운영에서 나올 거다.'라고 음. 했었는데 실제로 그 패배를 했던 그 조슈아 방과의 경기에서처럼 그냥 아예 자기 약간 난타전하는 거 아니라 약간 게임에서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경기를 풀어왔어요. 음. 예. 왜냐면은 조슈아 방 경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쉽게 본 게 '아 왜 레슬링 안 했지?'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타격에서 쪼끔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래? 야 씨 너 "내가 밀려?" 막 내가 이런 밀려?' 느낌. 약간 이런 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존심 부렸죠 좀. 네. 예. 좀 그렇게 봐 가지고 아예 그냥 로이발의 리치나 신장을 이용해서 그냥 '아웃사이드로 빠져주든가 아니면은 레슬링 쓰든가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조시아 방 경기에서.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게 다가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아마 운영적으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게 빛을 봤죠. 음. 예. 확실히. 네. 뭐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면서 어떤 운영을 했는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언더카드 얘기를 했었더라면 가브란트 얘기랑 같이 이어지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저는 로이발이 어쨌든 부상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로이발의 패배를 예상했었고 부상 네. 후유증 때문에. 근데 로이발이 확실히 가브란트랑 비슷한 게 가브란트도 초반 퍼포먼스는 좋아요, 경기를 지금도 하면. 근데 아쉬운 게 작은 공격이라도 한 대만 맞기 시작하면 갑자기 퍼포먼스가 급락하거든요. 네. 왜냐면 가브란트도 일단 챔피언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은 좋아요. 저희가 무시해서 그렇지 요즘 잘 못 나갔나 고. 그리고 아까 고석현 선수 얘기하면서 재능의 폭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포텐셜은 만땅이에요. 네. 근데 약간 보여줘요 예. 가끔. 약간 그 미친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철권으로 따지면 약한 공격 한 대만 맞아도 피가 절반씩 뚝뚝 떨어지니까 이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저하돼서 문제지 예. 초반 퍼포먼스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든 로이발도 '아 이거 까딱하다간 가브란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초반 경기력은 좋아요. 마넬캅전도 나쁘지 않았어요, 초반 경기력. 네. 마넬캅이 진짜 탑 컨텐더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음. 근데
마넬카반한테 한 대 맞으니까 그냥 죽도 밥도 못하고 갑자기 팍 꺼져 버리고 조슈아 반전도 저는 불대불이었어 예 주자가. 불대불인데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한 게 그 경기는 어. 조슈아 반이 놀랬다지 로이발이 전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그 오. 경기는. 예. 네 로이발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슈아 반이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놀란 거지. 물론 맞긴 해. 잘하기도 했고. 근데 로이발이 저는 잘 못했다고 느낀 게 예. 초반에 잘 싸우다가 조슈아 반한테 큰 공격도 아니고 그냥 정타 몇 번 허용하더니 갑자기 이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맞교환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맞짱 떠. 예. 근데 퍼포먼스가 떨어진 상황에서 맞교환은 사실 조슈아 반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왜 제가 얘기해요. 어. 예 제가 얘기하는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 고석현 선수가 지쳤을 때 갑자기 이 주먹의 타이밍이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음.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좀만 정타 예 크리티컬한 샷 말고 정타 몇 번만 맞으면 '얘 또 퍼포먼스 내려가면서 그냥 아예 또 잡아먹히면서 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침착했어. 예 침착했죠. 예. 맞고 나서 흥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쪼끔 저는 변칙 그게 죄송해요. 예 그게 좀 변수라고 생각을 예. 했어요. 저 아까 예 로 병이라 그래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흥분할 뻔했네. 예. 예. 근데 아마도 저는 이제 1 라운드에서 저는 카바나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맞아. 나오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레노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카바나를 불대불로 하면은 뚜까 맞아요. 음. 모레가 그래서 뚜까 맞거든요. 예 그리고 카바나가 거기서 약간 연타 날리면서 쪼끔씩 누가 끊어 주면은 거기서 멈추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오히려 그냥 더 들어가는 깊게 들어가 버리는 선수라 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로이발이 아주 침착하게 잘 풀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 2-3 라운드는 사실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되는 예. 그래플링으로 잡아먹었죠. 잘했죠. 예. 진짜 잘했다. 예. 저 잘했다 생각하고 저는 초반에 얘기를 하자면 로이발이 좀 확실히 운영적인 면에서 신경을 쓴다는 게 볼륨을 많이 살려줬고 네. 맥스 할러웨이처럼. 예. 근데 맥스 할러웨이랑 다른 점은 로이발은 리치가 길다는 점. 아. 예. 그래서 그 긴 리치를 통해서 아웃파이팅은 아니지만 좀 굳이 끊어주는. 예. 굳이 이제 카바나 쪽에 들어가 주지 않는. 음. 예 왜냐면 빌미를 굳이 제공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잘 풀어나간다 생각했는데 결국 2 라운드에 큰 거 한 대 맞았죠. 저는 그래서 그때 약간 마넬캅전처럼 '얘 바로 전원 꺼지겠다. 음. 바로 접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맷집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가브란트처럼 한 대 맞고 퍼포먼스가 내려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때는 조슈아반 경기 때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인 거지 예. 아무래도 부상 후유증이 컸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겨내고 가브란트 같은 꼴은 안 나겠다라는 약간 좋은 소식은 봤어요. 음. 그냥 마넬캅전은 운이 안 좋게 그냥 퓨즈가 꺼진 거고 네. 너무 큰 공격을 당해서. 음. 근데 이번에 사실 카바나 2 라운드에 맞은 그 큰 공격 다운당한 공격도 큰 공격인데 네. 살아났고 그 살아나고 나서도 괜찮게 운영하는 거 보면 '얘가 퍼포먼스가 내려가는 그 정도까지의 아직 데미지를 손상을 입은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좋은 사인을 신호를 봤는데 디펜스가 너무 약해. 음. 예. 맷집이랑 떠나서 디펜스 능력 자체가 너무 약해.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맞기는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왜냐면은 카바나가 100개 던지면 사실 20개 맞아야 되는 그치. 그런 패턴이라 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약간 저는 중간중간에 아쉬웠던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걸 맞은 느낌? 음. 예. 그런 걸 좀 봐서 아쉬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서브미션 깔끔하게 해내면서 그것도 이제 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서브미션을 한 시퀀스가 카바나가 다운당해서가 아니라 몰아 넣고 갑자기 이제 그래플링 싸움으로 가서 운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확실히 로이발 무시할 만한 상대 아니다. 오히려 모레노가 좀 걱정해야 될 것 같다. 뭐 브레노 네 그쵸. 그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레노가 운영이 없어서. 맞아요. 운영이 예. 없고 단조롭고 약간 모레노야말로 약 고석현 선수의 반대예요. 음. 재능에 엄청 의존해요. 음. 예. 오히려 운영을 너무 안 해 버리고. 그러니까 복싱 그놈의 복싱. 그놈의 복싱과 그 발작 그 예. 그래플링으로 항상 하니까 스크램블이라고 하죠. 근데 예. 저만 발작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냥 발작하듯이 약간 이제 예 그런 스크램블만 유지를 하니까 좀 모레노가 굉장히 젊거든요. 근데 예. 그게 확실히 문제가 됐던 게 저는 타치로전이라 생각하거든요. 음. 더 큰 재능을 만나니까 바로 덮여 버리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재능이 좋지만 음. 타치로의 재능은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재능을 만나 버리니 끝나 버리고 또 하나 이제 카바나는 모르겠어요. 카바나의 재능과 모레노의 재능 누가 더 높냐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전 거기서 느낀 게 '모레노가 확실히 재능빨이다.'라고 느낀 게 카바나 전에서 말리니까 예. 역전할 빌미를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같은 게임만 계속하니까. 예. 맞아요. 그 카바나랑 그 매치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둘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데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복싱 스타일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모레노 특유의 이제 상체 숙여주면서 이제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리가 있거든요, 모레노가. 예. 근데 여러 가지 섞어주는 복싱을 가져오는데 카바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섞는데 약간 토네이도 같은 복싱. 그치. 토네이도 같은 복싱이라 가지고 카마라도 재능충인 것 같아요. 네. 예. 기본기 좋고. 약간 굳이 이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네. 예. 발언한 굳이 실언을 뭐 할 뻔했어요. 예 굳이 생각 안 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저희 그다음 경기 사실상 마지막 리뷰입니다. 왜냐면 그러네요. 예 왜냐면 그다음 두 경기가 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예예. 벤텀급 랭킹 4위 코리 샌디에건과 여기도 랭킹 5위 마리오 바티스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그 전 경기와 똑같이 4 위와 5 위의 대결이고 여기도 벤텀급 4 위와 5 위의 대결입니다. 저 이 경기 카톡으로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판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정부터 얘기할까요? 예. 예. 일단 판정은 마리오 바티스타가 스플릿 승 예. 했습니다. 1 라운드를 2 명의 저지가 마리오 바티스타 줬고 2 라운드를 2 명의 저지가 샌디에고가 줬고 3 라운드는 뭐 모두가 다 마리오 바티스타 줬는데 경기 그냥 경기 풀어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하죠.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1 라운드 샌디에고였어요. 저도요. 오히려. 저도. 저는 2 라운드가 약간 그거였다. 클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2 라운드가 오히려 바티스타 예. 그나마 이제 근소했다. 예. 3 라운드 바티스타, 1 라운드 샌디에고, 예. 2 라운드가 접점이었다라고 그나마 생각했는데 하자면 예. 좀 약간 머리 아픈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저도 이거 결과 보고 이제 제 말은 경기를 보고 스코어 카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레딧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레딧에서 봤더니 댓글들은 다 오히려 잘 줬다고. 그래요? 예. 약간 이 다 의외였어요. 저는 오히려 어지럽네. 네. 바티스타를 준 사람 심판을 욕할 줄 알았는데 저지들을 욕할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1 라운드에 샌디에고를 준 사람이 있어? 1 명? 와 걔는 뭐 하는 애야? 약간 이런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건 좀 많이 의외네요. 예. 네, 그리고 약간 바티스타가 이기니까 좀 이입했는지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음. 왜냐면 샌드해건이 약간 팬덤은 좀 있긴 하죠. 음. 그리고 약간 파이팅 스타일 자체가 재미나니까. 음. 네, 근데 좀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음. 랭킹권에서 아니 그 타이틀권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선수라서 그런지 좀 많이 환영을 못 받더라고. 저는 뭐 다리 부상 얘기도 좀 저희가 좀 너무 맥락 없이 얘기하는데 다리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잘했는데? 예. 너무 잘했고 어. 근데 그걸 사실 다리가 좀 아프니까 얘한테 좀 "다리 아픈 거 치고 잘 싸웠다. 이거 주자." 이건 아니지만 네. 확실한 건 다리 안 다쳤으면 샌드해건이 무조건 이겼어요. 음.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도 능력의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저 이 판정 쪼끔만 더 얘기해도 돼요? 예예예. 저는 1 라운드 샌드해건 줬고 3 라운드 바티스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2 라운드 샌드해건 줬어요. 진짜요? 예. 저는 저는 약간 특히 그 포인트적으로는 저는 샌드해건이 그 디펜스도 너무 잘해 가지고 저는 군님이랑 똑같아요. 1 라운드 샌디에고는 줬고 예. 3 라운드 바티스타 줬고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죠. 네. 근데 2 라운드를 저는 딱 끝나자마자 생각한 게 '샌디에건 맞나? 샌디에건이 가져간 것 같기도 한데?'라고 하자마자 든 생각이 음. '아니야. 너 지금 동정하는 거야, 스스로가. 그런가? 너 지금 다리 다친 거 치고 잘 싸워서 이런 거야. 맞아. 2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예. 레그킥 차더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아.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의미로 전 바티스타 '그래 이건 바티스타가 맞다.'라고 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스스로 속인 걸 수 있는데 음. 제가 너무 샌디에건이 다리 다친 거 치고 잘 싸웠다는 거에 매몰돼 있는 느낌이라서 바티스타가 오히려 반대로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저를 쪼끔 좀 다그치자면은 제가 아직도 저는 판정을 요즘에는 좀 공격성이랑 데미지로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판정을 쪼끔씩은 포인트 싸움으로 많이 주긴 해요. 네. 이거 뭐 개인 성향이니까. 개인 성향이기도 하고 왜냐면 일종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데미지 싸움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복싱이 그나마 저는 UFC, MMA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싱 특히 이런 테크니컬한 면에서 포인트 싸움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음. 우리 요즘에 좀 이슈가 아예 사라져 가지고 뭐 하고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메이웨더가 약간 그런 경향도 많았죠. 그리고 우리 비볼 씨 약간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포인트를 좀 더 약간은 우위에 두고 그래플링도 약간 좀 포인트에 저는 넣거든요. 음.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서브미션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무 이런 데미지가 없어도 약간 그런 그 부분을 쪼끔 주긴 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1-2 라운드를 샌드백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복싱 저지들이 MMA 와서 저지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판인 건가? 그 아마 제일 비슷하다 느껴서 온 걸 수도 있고. 어 근데 이게 UFC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바다 체육회 소속으로 맞아요, 맞아요. 온다고 하는데 커미션.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냥 알쓸신잡이고 아 근데 그거를 약간 그 데이나 화이트가 자기 그 면 세우기 식으로 많이 써요. 예 음 자기만 빠져나가기 식으로 약간 판정 편파 판정 있으면 "리매치 잡아줘. 리매치 잡아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야 판정은 내 우리 UFC가 하냐? 아 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이들 아는 게 "저지들의 판정을 피하고 싶으면은 KO를 내라. 피니시를 내라."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약간 그럴싸해 근데. 팬으로서 속아 넘어갔지 나도. 가스라이팅하기 좋은 요소긴 하지. 예. 네. 그거를 많이 내세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다르다 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샌드해건이 사실 장점이 이 스위시 스탠스를 통한 되게 공격적인 약간 뭐라 변수와 그리고 풋워크잖아요. 예. 근데 다리가 이제 없어지 뭐 좀 과격한 편이지만 다리가 잘리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보여줘서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샌드해건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게 된 경기였어요. 그리고 음 보여준 경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전 장점이 그 두 개라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장 가장 큰 장점이 그 두 개인데 그게 없이도 잘 싸우는 걸 보고 음. '아 이건 샌드해건이 지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거 말고도 잘하는 거 많아.'라는 걸 뭔가 자기 보따리 안에 많은 게 있다는 걸 보여준 되게 좋은 그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물론 이제 샌드해건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티스타가. 그 경기 스타일은 파이팅 스타일이 너무나도 저는 재미진 선수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이 왜 이렇게 좀 팬 페이버릿이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벤터급의 포이리에라고 생각해요. 너무 널디. 그런가? 너무 약간 너무 찐따같이 아 죄송합니다. 약간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예. 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간지. 근데 그 에드가 플라잉 킥으로 잠재우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저는 완전 왔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네. 저는 그리고 바티스타 뭐 다행히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바티스타가 그 아픈 다리를 계속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당연하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축구 이제 월드컵 끝났으니까 축구에서 어 예를 들면은 레프트 윙이 한 명이 퇴장당했어. 음. 레드카드 먹어 가지고 레프트 그거 백, 레프트 레프트 백이. 백이 예. 그거 공략해야지. 그렇지. 그런 거라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레프트 윙에 주전이 부상당해서 백업이 와서 거기가 약했다 하면 거기를 공략하는 게 맞는 거고. 약간 축자랄이시네요. 저 약간 예시를 축구 예시를 들다가 아차 싶었어 순간. 예. 농구로 따지면 이제 매치업 헌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수비가 약하면 거기를 공략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도 MMA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MMA를 보시는 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음.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막 정정당당한 아 뭐 정정당당해야 되지만 이상하게까지 정정당당하게 하는 풍습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손이 다치면 그 손은 때려주면 안 되고 그게 진정한 정정당당한 승부다. 막 이런 거 만화에서 막 많이 강조했잖아요.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약점을 공략 안 해 가지고 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유리야. 저 딱 그 예 생각했습니다. 예. 예. 프라치카가 유리야. 그 케이스인데 네 신사 기사도 뭐 사무라이 뭐 그런 옥타곤에서 정도들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2 라운드는 그래서 좀 군님 말대로 되게 누구 줄까 고민했는데 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뭐 이것마저도 편견의 편견일 수 있지만 '샌드해건한테 너무 내가 동정심이 가서 샌드해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바티스타한테 간 경향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저희 리뷰가 사실상 끝났으니까 끝내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언급은 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언급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음. 그다음 경기 이걸 뭐 경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했으니까 노트 껐습니다. 예 라이트급 랭킹 5위 백민우와 생드니 제가 이제 BSD라고 부르죠. 그리고 상대편은 패디 핀블렛 랭킹 9 위였습니다. 이 경기는 뭐 1 라운드 50초 만에 서브미션을 당하면서 생드니가 졌죠. 근데 이거는 사실 졸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생드니가 가지고 나온 그 특유의 스타일 있잖아요. 네. 이 패디한테는 너무 악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았어요, 음. 아다리가. 너무나도. 예. 그래 가지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제가 약간 누른다고 했잖아요, 패디가. 확실히 이번에 좀 보여줬어요. 저는 이렇게 누를 줄 몰랐거든요. 그냥 깡힘으로 그냥 다스 잡아버릴 줄 몰랐거든요. 예. 제가 군님 말 걸어서 죄송한데 어. 자랑 하나만 하자면 예. 제가 저번에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예상했던 게 만약에 BSD가 지면 예.
이제 목을 내주고 가는 테이크다운을 많이 하는데 맞아, 맞아. 어. 그때 이제 길로틴 잡혀서 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도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또 한편으로 얘기했던 게 근데 핀블렛이 생각보다 깡힘이 안 셀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겁나 세더만. 제가 이번에 군님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예. "생드니가 잘못 들어간 거냐? 아니면 핀블렛이 잘 잡은 거냐?"라고 했을 때 군님의 대답이 구겨 버렸죠. 예. 구겨서 잡았죠. 저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약간 그 주짓수를 얘기하면은 보통 주짓수에서 삼각형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그 거기 혈이 통하는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경동맥인가? 경동맥이라고 하죠. 예 근데 경동맥을 어쨌든 목에 흐르는 맥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삼각형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방어에서도 삼각형 뭐 트라이앵글의 삼각형 그리고 뭐 마운트에서 삼각형 이런 밸런스 잡을 때 삼각형 그런 삼각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정확한 자세가 나와야 그걸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삼각형 홈이 있어. 홈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가져왔어. 음. 근데 '어 씨 안 맞네.' 이러면은 동그라미를 약간 좀 조절을 하면서 삼각형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패디 핀블렛은 그 동그라미를 가져왔는데 공을 가져왔어. 힘으로 "이것이 안 들어가?" 그래서 부셔 넣는 거예요. 구겨서 넣더라고. 그래서 길로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스였습니다. 아 그쵸. 다스. 근데 그거를 다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사실 다스긴 하거든요. 이제 팔 안쪽으로 넣고 이제 반대쪽 이제 목을 잡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이두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 쪼이더라고. 근데 그게 다스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 예. 전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예. 전 주짓수 잘 모르니까 예. 가만하고 들어 있어요. 전 닌자 초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샌들이 또 프랑스 사람이어서 그런지 또 길로틴에 처형당했죠. 아 길로틴은 아니지만 네. 예. 처형당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고석현 선수 경기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길로틴이 잘 안 나오는데 길로틴은 아니었지만 길로틴이 카운터로 잘 안 나오는 요즘의 이유가 그냥 깡 힘으로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버티든가 목 세우고 좀 공간을 유지해서 팔 털든가 아니면 아예 반대쪽 사이드로 넘어가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든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역시 최고는 뭐다? 힘이다. 그치. 예. 예. 넘어가? 넘어가? 안 돼. 힘으로 막으면 돼.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 힘 차이가 많이 나면 예. 악수에서 우기는 걸로도 서브미션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 극단적으로 가자면. 예. 그것처럼 진짜 꾸겨 넣으려면 꾸겨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님한테 여쭤봤을 때 군님의 대답은 "킬각을 잘 잡은 건 맞지만 맞아요. 그게 테크니컬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힘으로 좀 킬각을 잡은 게 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캐치는 근데 사실 너무 잘했어요. 음음. 예 그 캐치 각을 잡은 거는 100% 저는 그 핀블렛을 주긴 합니다. 음. 예. 그 확실히 진짜 그 주짓수 열심히 왜냐면 주 피 패디 핀블렛이 제 얘기는 안 하는데 주짓수 하는 영상이 많아요 꽤. 음.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레슬링보다는 주짓수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UFC에선 많이 못 봤지만. 그 주짓수가 베이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초반에도 주짓수 베이스로 많이 잡았었고 서브미션으로. 네.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게 맥그리거 아닌데?"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냥 스타일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맞아요.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생드니가 잡힌 거는 잘 잡고 어쨌든 핀블릿이 잘해서 잡아서 캐치를 했고 예. 그 후속 동작에서 나름대로 생드니가 이스케이프를 잘 해내려고 했지만 그건 이제 힘으로 이스케이프를 못하게 한 거다. 네. 음. 힘이 비슷했으면 아마 익스케이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다리 올리기 전까지는 아마 힘이 비슷했으면은 익스케이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생드니가 아예 그냥 뭐라 그러지?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 건 아니네요. 하려고 했는데 힘 차이 때문에 못한 거지 뭔가를 하려고는 했었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힘 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상황에서 사실 힘이 더 들어가는 건 생든이고 그리고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 상태인 거는 패디가 맞긴 하거든요. 음. 근데 힘이 비슷하면 어느 정도 그 균열을 만들어서 내가 힘을 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그런 힘 차이 때문에 그 균열이 나는 공간을 아예 저지가 됐다라고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쪼금의 틈마저도 안 생겼다. 예. 사실 그 틈 만드는 게 실력이라고 하긴 한데 예 근데 그게 UFC 레벨에서는 맞아. 예. 사실 힘이 짱이야. 하지만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생드니가 몇 번 굴렀잖아요 거기서. 네. 그럼 그 구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케이프를 하는데 되게 정석적인 무브였어요? 움직임이었어요? 정석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정답으로 가는 근처긴 했습니다. 아 정답으로 가는 길인데 그냥 핀블릿이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 자세 자체가 사실 정상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많이 아니라서 그냥 카우 캐칭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황소 잡을 때 음. 잡잖아요, 레슬링에서. 레슬링에서 황소 잡는 자세를 이렇게 앞을 안목 프런트 헤드락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카우 캐칭이었거든요. 근데 카우 캐칭 자세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약간 발작 레슬링 하거나 아니면 목만 이렇게 좀 빼주는 그런 레슬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워낙에 그 자세가 좀 기괴해 가지고 그거를 "정답이냐?" 하면은 "정답으로 가는 길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오답은 아니었다. 오답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한 핀블렛의 승리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웨이트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힘이 최고다. 여러분들 힘이 최고입니다. 힘이 최고예요. 그 생근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4연승, 3연승 했죠? 그저께? 예. 루피 잡고 다리우시 잡고 데누코 잡나? 어쨌든 예, 3연승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면서 근데 저는 생근이 한 번 더 기회 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다시 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등이 한번 날아갔잖아요. 음. 날아갔다가 기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날아갔잖아요. 예. 이번에 다시 같은 페이스로 위로 올라오면은 타이틀권 아니에요? 근데 약간 살짝 날아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험하게 져 가지고. 아 그렇긴 해요. 소살이긴 해요. 예.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빨리 끝났으니까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아직 안 끝났나요? 핀블렛이랑 토플이야. 핀블렛 토프리아요? 토프리아요. 저 생각보다 힘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예. 예. 토프 같은 경우가 그 힘쓸 그 각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음. 제일 사실 힘싸움하는 사람들이랑 저도 약간 그렇지만 그 피하는 경우가 왜냐면은 저는 중량급이라 가지고 자꾸 100 킬로 이상들이랑 하거든요. 저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했을 때 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무게 차이도 많이 나고. 베스트는 힘차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음. 예. 그래플링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타격은 당연히 토플이 훨씬 좋고 예. 왜냐면 핀블렛이 또 디펜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네. 항상 생각했던 게 만약에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또 힘으로 찌그러뜨려서 탭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잠깐. 만약에 꾹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토프가 이번에 게이지전에서도 보여줬듯이 하면은 자기가 먼저 일부러 위기 감지 능력을 발동을 해서 하지 약간 그 각을 안 주려고 할 것 같아요. 하긴 근데 거기까지 가면 사실 그치. 예 패디가 뭐 레슬링을 주로 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쵸. 네. 예. 그럼 그다음 경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 이제 역백병에 벗어났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치유가 됐어요. 일단 뭐 다 아시니까 코너 맥그리거와 맥살러웨이 경기인데 타임라인도 얘기할 게 없는 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러닝 플라이 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제 뭐 플랭킥을 했 나래차기, 예. 나래차기. 나래차기를 크게 했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친 걸로 보였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왼발 하이킥을 또 시도했죠. 예. 근데 이게 중심이 아무래도 이제 오른발로 버텨야 돼 다친 발로 버텨야 되니까 쓰러졌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자빠진 줄 알았거든요. 네. 미끄러워서. 왜냐면 이렇게 막 연기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몇 번 단타 보여주고 앞발이 이제 체중이 가해지자 다시 넘어졌죠. 이제 이게 반복되더니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됐고 타임라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69 초 만에 끝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를 뉴스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직 왜냐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음. 맥그리거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뭐 처음에는 약간 우울하다가 두 번째는 약간 불타오르다가 다시 우울하다가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이게 이거 아시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진짜 약간 이번에 뉴스에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했던 이유가 다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라 가지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를 또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 봤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UFC 어 329 예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키워드로 하나씩 얘기를 해 보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1827일 그리고 69 초인데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69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말고 맥그리거가 아 맥그리거가. 예. 모두가 아시다시피 맥그리거가 마지막 경기인 포이리에 전 다리가 부러진 그 포이리에 전 패배 이후 1827일 만에 복귀했고요. 그 복귀전은 단 69초 만에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이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됐죠.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모두의 코너 맥그리거 경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허무했는지 더 아실 거고 저희보다 더. 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넘기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13년 그리고 부제목으로 같은 상대 같은 결과. 이게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13년 전에 둘이 경기를 했었죠. 맥 네. 달러웨이와 코너 맥그리거가. 근데 그때 코너 맥그리거가 왼쪽 무릎 ACL
다쳐요. 그래플링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예 근데 결국 끝까지 해내죠. 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쉬는데 이번 2 차전에서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나갑니다, 단월판이랑.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14년 전에도 맥살러웨이랑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쳤지만 13년 후에도 맥살러웨이랑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다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 키워드에 넣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영어서 잘하시니까.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잘 안 보이는데 15.9밀리언, 8.3밀리언 누적 시청자와 동시 접속. 이걸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 북남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라틴 아메리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몰라서 그게 북남미 맞나요? 북남미가 라는 말은 그냥 아메리카라는 말 아닌가요? 아메리카 대 예.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죠. 그쵸. 예. 또 미국은 또 북미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플러스 남미라고 할게요. 네. 예. 중앙 아메리카는 왜? 여기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예. 여기만 이제 집계를 해 봤을 때 누적 시청자 그러니까 즉 방송 전체 시간 동안 음. 그러니까 이제 UFC 329 전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시청한 사람들을 합친 수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간 사람도 포함하는 건데 네. 이 누적 시청자 수가 1,590만 명. 그리고 평균 시청자 수는 650만 명입니다. 오. 근데 이게 UFC 백악관 카드가 1,700만 명이래요. 동접은 800 130만 명. 300만 명?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거는 예. UFC 백악관이 더 많아요. 왜냐면 카드 자체가 더 좋았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살짝 이것도 근소하게 밀렸지만 대신 순간 최고 동시 시청자 수 그러니까 군님이 얘기하신 동접. 동시 접속자 수는 830만 명으로 UFC 백악관 카드가 79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네, 사실 제일 정확한 건 저 동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 뭐 게임이든 무슨 스포츠든 사실 동접을 많이 평가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예. 동접이 정확한 그 시간은 안 나왔지만 아마 맥그리거 나온 시간이겠죠. 네, 그리고 최고 동접이니까 예. 그럼 메꾸지 않을까. 역시 근데 클래스가 다르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주 하나로 그 백악관 카드를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그 백악관 카드 동접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근소하다면 근소해요. 40만 명 차이니까. 네. 근데 실제 집계되지 않은 숫자는 더 훨씬 더 격차가 맞아요. 클 거라 생각해요. 불법으로 보고. 그럼 그게 네. 제일 크죠. 저희는 참고로 티빙으로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엉클 데이나가 이제 요즘에 좀 그걸 떼찌 많이 하나 봐요. 예, 파라마운트랑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지. 그래 가지고 많은 곡소리가 커뮤니티에서 들려옵니다. 파라만드 플러스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파라만드 플러스 역사상 동접 역대 2 위입니다. 1 등은 슈퍼볼. 어느 경기죠? 캔자스 시티랑 어디에 경기했다고 하는데 저 정확하게 몇 회든지 까먹어서 55 회인가 54 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53 회인가? 예. 근데 어쨌든 슈퍼볼 심지어 모든 슈퍼볼 경기도 아니고 슈퍼볼 딱 한 경기보다 음. 그 한 단계 아래다. 역대 2위 동접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님 말씀하신 대로 전 동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동접만큼은 넘어섰다. 예. 음. 그리고 저는 1,590만 명으로 약간 1,700만 명에 살짝 못 미치기 한 110만 명 못 미치긴 하는데 전 이것도 선방이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백악관 카드가 워낙 짱짱했으니까 사실. 짱짱한 것도 짱짱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짧으니까. 예. 사실 UFC 경기 바이 경기로 보면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UFC 경기를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리 프릴림부터 쭉 볼 수 있거든요. 파이트 같은 경우는 ESPN에 옛날에 무료로 했었어요. ESPN 플러스 있으면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 개 길어요, 진짜. 맞아요. 한 4 시간 넘어요. 예. 그래서 뭐 안 보게 돼. 저는 이걸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 누적 시청자 수가 음. 제가 만약에 첫 경기를 보고 '아 이 경기는 안 보고 싶어. 나 그 농구 보고 올래.' 하면 전 2 명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 클릭 없이 수니까 예 조회수구나. 조회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백악관 카드가 더 재밌는 경기가 많았으니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청자들을 묶어둔 동접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여겼고 동접 자체는 830만 명으로 40만 명이나 더 앞선 상태로 맥그리거가 '이게 맥그리거의 티켓 파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전하네요. 사실 저 한 번 갔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죠. 음. 예. 그리고 그다음 키워드로는 2,640만 명 UFC 역대 최고 게이트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최고요? 네 이게 게이트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국말로 쉽게 풀면 최고 티켓 판매량이죠. 네. 값을 많이 올렸나 보네 근데. 값을 많이 올렸고 어. 올려도 산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예. 어. 데이나 화이트가 UFC 329 그 이벤트 하루 전에
티켓 판매 수익이 2,500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즉 한국 돈으로 1,500원 기준일 때 372억 5천만 원이라고 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전 기록이 2,200만이에요. 달러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그거 션 오말리랑 메락 UFC 노체 그 음. 스피어에서 처음 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아. 네. 박리담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네. 건데 이미 하루 전에 경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에 그걸 아득히 넘은 거죠. 음. 이 를 찍었고 심지어 대회 후에 정식으로 계산하니까 2,500만이 아니라 2,640만이었다. 음. 예. 너 아직도 요즘에 쪼끔 트렌드가 UFC 그 예전에는 많이들 갔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 좀 공석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꽉 찬 거죠. 꽉 차고 심지어 웃돈을 얹어줘도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공석 얘기가 쪼끔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리엘 헬로안이랑 저희가 했던 얘기랑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UFC가 갑자기 좀 쓰레기 카드를 많이 뽑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약간 면전화도 되고 약간 "쓰레기 카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팬으로서 좀 실망스러운 카드들 많이 매치업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는 재밌게 보긴 했어요. 경기 결과가 재밌었지. 잠정 챔피언으로 게이지랑 핀블레 붙여주는 거 보고 진짜 음. 어이가 없었죠. 약간 그래서 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티켓을 사 가면서 소비를 할 정도면은 엄청난 팬이거든요. 예. 라이브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UFC 실제 경기 공석이 많다고 들었는데 역시 맥구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근데 이게 또 인디 제작사들이 게임이나 음반이나 영화 인디 제작사들이 유통 쪽을 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인디니까 내 돈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만 내야 되는데 유통사랑 계약하자마자 맞춰줘야 되니까 음. 일단 약간 박리담회로 내기도 하잖아요. 네. 퀄이 안 좋아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역대 2위 UFC 역대 최고 게이트라고 했는데 상위 4개로만 따졌을 때 맥구가 3개를 차지합니다. 예, 음. 알바레즈 그리고 합입전. 음. 그리고 아까 2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션오말이랑 메락전이고 그리고 이걸 10개로 나누면 5개로 늘어납니다. 호일이전까지. 음. 네, 그래서 저희는 포일이 어느 건? 2. 2? 예. 그래서 맥그리거 3죠, 3. 마지막 다리 경기. 다리 부러지는 부러진 경기? 경기. 예. 예. 그 그게 4 걸요? 4인가? 3예요. 3 인가요? 예.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일이 많아. 전이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좋으나 싫으나 맥그리거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뭐 다음 건 대충 넘길게요. 8,170달러.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인데 1,200만 원인데 이게 이번 UFC 최고 티켓가라고 합니다. 미쳤네. 네. 근데 SNS에서는 43,000달러. 그러니까 리셀 했구나. 네, 한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예. 그거는 실제 판매된 게 아니라 판매자가 그냥 리셀? 이 정도 올려도 팔리겠지라고 해서 올린 거고 아. 산 사람은 없대요. 근데 실제로 가장 비싸게 팔린 건 8,170달러로 1,200만 원. 가격이 비싸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12 밀리언이면 1,200만? 네 맞습니다. 예. 1,200만 소셜 미디어 반응이라고 했는데 소셜 미디어 인터랙션이라고 있는 게 여기 제가 써 놨는데 좋아요, 댓글, 공유, 리포스트, 저장, 링크 클릭 뭐 이런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네. 제가 군님한테 "이거 봤어?"라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합친 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일 날만 1,200만 건으로 그 당일 가장 많이 언급된 TV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역시 악플도 네. 관심이다. 맞아요. 예. 이거는 이 같은 숫자들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게 이건 너무 역대급 졸전 엔딩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관심이 더 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저 사실 그건 생각 못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더 대단한 거는 음. 주말 동안 75만 1,000 건의 멘션.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골뱅이하고 코너 맥그리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시태그. 이게 약간 코너 맥그리거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그 UFC 경기가 있었어. 뭐 메랍이 나왔어. 예. 메랍이 갑자기 쇼노마를 잡았어. 잡은 당일날 갑자기 "으아!" 너무 기분 좋아. 그거에서 생방송에서 바지를 벗어요. 안에 있는 팬티까지 예. 벗어. 그러면은 이거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맥그리거 효과 예. 아니겠나. 맥그리거니까 또 이 정도 했을 거고. 악플도 관심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승부조작 얘기가 있는데 뭐 저는 사전 부상 뭐 은폐 의혹이 있었죠. 왜냐면 등장할 때 신발 그렇다 하더라고. 예 신발 벗을 때부터 약간 다리 다친 게 느껴졌고라고 하는데 음.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승부 조작은 아니에요. 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돈만 받고 끝내려고 그냥 다친 척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음. 지금 시점에서 이미 얘기 나왔죠. 반월판이랑 무릎 십자인대 다쳤다고. 네. 그 시점에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이미 백스테이지에서 킥 잘 찼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맥거 예전 맥거랑 다르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맥거가 이렇게 약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도 많고 뭐 사건 사고 장난 아니잖아요. 뭐 가정사까지 해서 뭐 밖에 나 술 먹고 사고 칠 다 알아요. 근데 스포츠 UFC라는 스포츠 안에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맞아. 예, 도핑 의혹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 정면 돌파한 경우도 많았고, 합의전에서 케이지 잡은 거 말고는. 근데 그건 워낙 많이 하니까 사실. 그거는 약간 복싱에서의 클린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맥그리거가 빨리 돌아왔나 이렇게 건재하다는 쇼맨십을 보여주려고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하다 다친 것 같고 그냥 운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음. 그 운마저 케어하지 못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부상도 결국은 선수 잘못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도 경기 때 좀 슬프긴 했지만 짜증나긴 했지만 맥그리거가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오랜만에 설렘과 이런 걸 다시 느끼게 해 줘서 땡큐.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불신에 지금 씌여 있어요. 샌들러랑 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아니면 나랑 해 주던가. 저랑도 2대1? 그럼 저희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저희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을 안 가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 주 경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특집 한번 할까요? 예 칼 서방이 나갔거든요, 뭐, 부상으로. 예, 그래가지고 누구였지? 갑자기 이스코프인가 누가 다 보그단이 네. 들어왔잖아. 예. 들어와서 그 경기는 이제 프리뷰나 리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특집으로 돌아온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시거나 뭐 듣고 싶은 특집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